이번 영상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프롬프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I see the world in vibrant light, a stunning change in darkest night. My spirit lives without a tether. We stand together in this weather. There's no disguise for this emotion. A powerful, steady devotion. This rising won't 왜 프롬프트를 개선해야 할까요? 요즘은 이미지 생성 툴들이 좋아져서 프롬프트를 대충 입력해도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선된 프롬프트는 좋은 이미지가 생성될 확률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롬프트를 개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우연히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겁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챗GPT나 제미나이로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대부분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이미지들이 생성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초안일 뿐입니다. 이 프롬프트가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계속 다듬어줘야 합니다. 저는 챗GPT가 생성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사용합니다. 이미지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큰 차이가 납니다. 사용된 프롬프트 양도 큰 차이가 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 챗GPT가 생성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입니다.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단독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설명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2편에서는 잘 작성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프롬프트로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프롬프트 작성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중반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후반부는 제가 사용하는 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는 복잡한 개선 과정을 이 앱으로 자동화했습니다.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가 더 좋은 답을 내도록 질문을 잘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지 생성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질문을 잘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분야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개념을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1편 영상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경험하셨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챗GPT의 질문을 입력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1편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1편에서 간단한 템플릿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많은 템플릿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 앞의 방법보다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위기와 설정이 반영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청에 맞게 이미지가 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에서 헤드폰을 쓴 여성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질문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6가지 핵심 요소에 맞춰서 재구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개선된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설명한 이 2가지 방법이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은 단순히 질문을 재구성하는 방법이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직접 적용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롬프트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프롬프트의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호함이 바로 프롬프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모호한 지시를 받으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려줘 라고만 하면 평범한 고양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그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의 한 형태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가 더 좋은 답을 내도록 질문을 잘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죠? 바로 이런 질문이 좋은 프롬프트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개선하고 싶은 프롬프트와 앞의 질문을 챗GPT에 입력합니다. 프롬프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앞의 경우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비슷한 구도의 이미지이지만 배경이나 인물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예를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 질문이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가미된 이미지나 예술적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보다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구도를 좋아합니다. 이런 저의 취향을 질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가 내 스타일에 맞게 개선됩니다. 단순한 개선 작업이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선 작업조차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질문들은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선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작성해둔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앱으로 만들어서 개선 작업을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 퀄리티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네거티브 프롬프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있는 이매진을 사용하면 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개발자를 위한 고성능 모델인데 이미지 해상도를 최대 2K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2K 해상도로 생성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면 이런 이미지를 어쩌다 우연히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미지를 개선하면 됩니다. 사실 이미지 개선 과정은 프롬프트 개선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전에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프롬프트를 개선한 후의 이미지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선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근사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프롬프트 개선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모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원하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내용이 조금 기술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런 거구나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세부 내용과 제가 사용한 앱 개발 요청서,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앱 만드는 것도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제 내용을 처음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적인 세부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고 실제 결과물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분야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제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파악해 두시면 AI를 다루는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앱에는 AI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역할, 출력 형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건 어떤 걸 추가로 묻고 어떤 순서로 정보를 배치하고 결과를 보고 질문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이런 규칙들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내용입니다. 프롬프트는 설계 구조가 중요합니다. 좋은 설계 구조를 사용하면 AI가 프롬프트를 이해하기 쉬워지고 이미지 생성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저는 프롬프트를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해서 앱에서 출력한 프롬프트입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설계한 내용대로 모든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상이나 자료에서 이런 형태로 작성된 프롬프트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프롬프트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해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계된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이고 이렇게 설계되어야 좋은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이미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